예,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진 노무사입니다. 이 문제풀이 교재는 이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에센스 사회보험법입니다. 사회보험법 그 에센스 그 문제집이 아니라 사회보험법입니다. 사회보험법 핵심 요점 위주로 보면서 그 기본 이론 때 배웠던 걸 그 기본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그 복습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 이론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도 이 잘 따라오면 그 6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100점 만점 중에 60점을 목표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 6페이지 사회보험법 총칙 그 핵심 요점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 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회보험법 그 사회보장 중요한 부분, 먼저 그 우리가 헌법 제 32조에 의해서 그 우리가 이 지금 이 사회보장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32조가 아니라 34조입니다. 34조에 의해서 사회보장 기본권을 보장을 하고 있는데 3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3페이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그 사회보장 기본권 헌법 34조 보시면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닌다. 가 1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회보장 기본권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법으로서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정을 했어요. 사회보장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 이 사회보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 사회보험에서 공부하는 파트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험을 조금 더 분설을 하면 어떤 법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사회보험은 먼저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그 다음에 고용산재보험 징수법, 그 다음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까지는 25문제가 출제되죠. 25문제의 구성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평균적으로 4문제, 고용 6문제, 산재 6문제, 징수법 4문제, 건강 2문제, 국민연금 2문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은 합치면은 24문제예요. 그럼 한 문제는 어디 가냐? 여기서 이제 보통 한 문제가 더 나와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5문제 체제에서는 그동안 보통 이 부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자.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공부를 안 하고 뭐 오지선다니까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잘 찍으면은 뭐 한두 문제는 맞출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기본 이론 열심히 배우신 분들은 여기 이제 고용산재나 그 고용산재 징수법을 공부를 하면서 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이제 있는 내용들도 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오면은 또 맞출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40문제가 나오죠. 40문제가 나오면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더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갖고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 두 파트 중에서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제 건강보험 한 파트 정도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전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은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가시면 안 되겠죠. 내년으로 가시면 안 되고 올해 붙으셔야 되니까는 올해 붙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풀이도 기본적으로는 올해까지는 요거 중심으로 갑니다. 이거 중심으로 가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나중에 제가 간단하게 이제 그 기출 그 파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나가서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회보장 체계가 자, 경제적 부담 능력 중심으로 봐서 그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공공부조, 그리고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 반면에 이제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한 사회 서비스는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 사회보험 구조를 이제 이렇게 구조가 잡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먼저 책임 주체, 누가 책임을 지냐? 책임 주체 측면에서는 사회 서비스,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자의 사회 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공공부조 및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자의 사회 서비스 역시도 책임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예요. 그런데 사회보험은 주의하셔야 될 게 국가만 책임을 져요. 지자체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국가만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주체를 보면은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자의 사회 서비스는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수익자 부담 원칙. 수익자 부담 원칙. 다만 국가나 지자체, 이 책임 주체인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국가, 지자체가 일부 부담 가능하다. 예. 그리고 공공부조와 이 사회 서비스는 보시면은 공공부조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자의 사회 서비스는 결국은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없는 계층에 대한 그런 사회보장 제도이기 때문에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합니다. 이 경우는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보험은 어떻게 되느냐? 사회보험은 보험 가입자 부담 원칙이에요. 보험 가입자는 누구냐?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이에요. 보험 가입자 부담 원칙이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그래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을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국민연금 그 사업장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주와 그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사업주만 보험 가입자예요. 사업주만 보험료를 부담을 해요. 피보험자, 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은 근로자인데 산재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만 보험 가입자다. 어쨌든 보험 가입자가 부담 원칙인데 다만 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어요. 국가가 일부 부담 가능해요. 여기서도 지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지자체가 책임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부담 주체도 되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보장 체계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우리 지금 문제 풀기 전에.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부분들이 이제 사회보장 기본계획 그리고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회보장위원회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먼저 우리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문제를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총칙 문제 보시면은 사회보장 기본법은 1번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보장은 사회참여,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보장법은 산업평화의 유지 기능을 한다. 자, 여러분들 노동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올해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노동법 공부하시겠죠. 산업평화 유지 기능은 노동조합법의 그 기능이에요. 노동조합법의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예, 맞습니다. 자,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이 사회보험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러한 사회적 위험 중에서도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자,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바로 고용보험법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내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체계를 전체적으로 잡고 싶다 하시면은 이 책에 지금 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4페이지에 사회부장에 의의해가지고 용어의 정의. 제가 기본 1위 때 말씀드렸지만은 용어의 정의는 항상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를 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은 국민연금법 맞습니다. 이 역시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은 국민건강보험법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공무상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이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안전망을 말한다. 제가 좀 전에 그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기본법상 사회보장은 우리나라 세 가지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그래서 사회안전망은 빠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돼요. 그 다음에 10번.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는 질병, 노령, 도산 등이 포함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도산은 아니에요. 도산. 이 역시도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은 용어의 정의의 맨 위에 1번에 사회보장이란 해가지고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예. 도산은 빠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사회서비스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거,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그러면은 사회서비스란 뭐냐? 사회서비스란 밑에 저 해설에 나와 있지만 국가 및 지방단체 및 민간 부문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등의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역시 그 페이지 9페이지에도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돌봄 서비스가 이제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판서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서비스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부담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사회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노동 능력이 없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부조는 노동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이 역시 9페이지 정의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자, 여기 기본 욕구와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 이것도 표시해 두세요. 기본 욕구, 특수 욕구도 그 핵심 키워드입니다.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평생 사회 안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14번.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맞고요.
자, 1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적 기준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해야 돼요. 여러분들 국제적 수준에 부응한다, 국제적 기준에 부응한다라고 하면 어떤 어폐가 있냐 하면은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은 세계 1위, 2위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세계 1위, 2위 수준의 경제 대국이 보장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 가지고 보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고에 펑크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의 수준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빠져요. 자, 여기서 그럼 다시 한번 우리 국가만 책임을 지는 그런 사회보장 제도 관련 내용이 뭐가 있느냐? 두 문자로 이렇게 외우세요. 최정 보중 이렇게 외우세요. 자, 야구 선수 중에 최정이라는 야구 선수 있죠? 최정이라는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면 그날 그 팀의 승리는 보중이 된다. 자, 근데 보중을 보중으로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최정 보중이라고 외우시면은 자, 국가만 책임 주체인 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그 사회보장 책임 말씀드리면서 사회보험 말씀드렸죠. 사회보험 국가만 책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회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제도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는 건 국가만 책임을 져요. 매년 공표하는 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최저임금을 고려하는 거는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돼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고려하는 게 아니라 매년 공표하는 게 그게 이제 국가가 이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사회정보 시스템. 자, 사회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이것도 이제 국가만 책임을 져요. 그 다음에 중장기 재정 추계. 자, 중장기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 이것도 국가만 책임을 져요. 중장기 재정 추계를 경년으로 실시.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게 매년 실시하면 땡입니다. 중장기 재정 추계를 매년 실시한다 하면 땡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장기잖아요. 매년 1년은 중장기가 아니에요. 1년을 초과하고 2년, 3년 이렇게 돼야지 이제 중장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년, 2년에 한 번인 경년 실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통 주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끔은 그게 틀릴 때가 있다. 어떤 경우냐? 바로 이 최종 보증의 경우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만 주어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20번 보시면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체계를 매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년이라고 그러면 틀리다고요. 중장기 재정 추계는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2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최종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주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다. 22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3번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기업 및 노동조합은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은
이러한 그 사회보장급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정보의 제공 등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할 수 있다도 아니고 협력하여야 해요. 협력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5번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인권 존중의 원칙에 의하지 않아요.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상호주의의 원칙. 상호주의의 원칙이란 뭐냐면은 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그 나라 국민에게 그에 상응하는 그 대우를 해주는 그게 바로 상호주의의 원칙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코로나 때 처음에는 국내 국민, 외국인 가리지 않고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은 일정한 격리 시설에 수용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숙식을 무료로 제공을 했죠. 그 숙식 무료 제공하는 재원은 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비등했죠. 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외국인들의 코로나 감염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이 복지제도를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드는 비용을 이제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나라 정부가 어떻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한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해서 해준다. 이게 상호주의의 원칙입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보험에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도 미국 국민에게 대해서 국민연금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이거를 정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국민연금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페이지 보시면은 이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 핵심 요점에서 나온 지문을 이용한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부 다 풀지는 않고 이 일부만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실게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관한 정의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이게 뭐예요? 사회적 위험이에요. 사회적 위험. 이런 것들이 사회적 위험이에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구조. 자, 우리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서 4번 한번 보실게요.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이 아닌 것은. 자, 이게 문제의 설명이 뭐예요?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에 의해서 대체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회보험이 뭐가 있냐면은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1번, 2번 고용보험, 그리고 4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리고 5번 국민건강보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의료급여가 아니겠죠. 의료급여법은 공공부조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법은 공공부조로서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머지 지문은 다 맞는데요. 틀린 지문이 뭐냐면은 4번 한번 보실게요. 4번 지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국민과 차별하지 아니하되 하면 땡이에요. 국민과 차별을 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한테 잘 못해주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에 비해서 좀 이게 열등한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게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보실게요. 사회보장 기본법령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머지 옳은 것은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옳은 지문이 어떤 것인지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6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옳지 않은 게 왜 옳지 않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3번 보시면은요. 3번 지문.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5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자,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는 몇 년마다 한다 그랬어요? 경년마다.
경년마다 실시한다 그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주어가 국가는만 나와 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면 땡이에요. 왜냐하면은 최종 보중은 주체가 국가만 주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정도 이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수급권 관련한 내용 13페이지 핵심 좀 이제 풀어볼게요. 1번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으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게 대표적인 최저보중의 최예요.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해야 되는 게 국가만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3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생계비와 실질임금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려하는 거,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4번 사회보장급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라고 얘기해요. 원칙적으로 사회보장급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신청권자, 급여를 받을 사람, 권리가 있는 자, 수급권자가 신청을 하여야 해요. 신청을 하여야 하는 신청주의예요. 다만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거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리는 뭐냐 하면 법적으로 대리인이 책임을 져요.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책임이 져요. 대리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 대리인다 하면은 대표적으로 변호사, 그 소송에 있어서는 변호사, 그리고 이제 우리 노동관계법령 무슨 노동부와 관계된 그러한 또는 노동위원회와 관계된 그러한 대리는 공인노무사 이런 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이 대리예요. 반면에 대신은 사자, 민법상 사자와 마찬가지로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이 심부름꾼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냐면은 본인, 심부름꾼에게 시킨 본인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니까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거지 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 그 점도 역시 주의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5번 사회보장의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반려하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을 해야 돼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급여를 신청을 하는데 원래는 내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내 거주지가 만약에 서초라면은 서초 고용센터에 내가 그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예전 직장이었던 관악의 고용센터, 관악 고용센터에 내가 2월 1일 날 내가 신청을 했다. 신청을 했는데 좀 전에 이 지문대로라면은 신청서를 반려하면 안 되고요. 맞는 지문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을 해야 돼요. 지체 없이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체 없이 언제 이송을 하냐면은 관악의 바로 발견한 다음에 이송을 했더니 바로 바로 다음날 이제 이송을 했더니 서초에는 2월 2일에 이송돼서 도착이 됐어요. 이송이 돼서 도착이 됐다. 2월 2일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공교롭게도 이 소멸시효, 내가 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었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던 소멸시효가 2월 1일이었다. 그러면은 신청을 언제 한 걸로 보냐면은 이송된 날 신청한 것으로 봐요. 이송된 날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요. 이송된 날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2월 1일이 소멸시효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송된 날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지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급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죠. 예, 요거까지 같이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게 이제 지금 6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이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관에 접수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본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접수된 날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간에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간이 여기서 어디였어요? 서초고용센터였잖아요. 서초고용센터에 이송된 날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접수를 잘못한 그 신청인의 귀책 사유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사회보장 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되어 있는데 양도, 담보, 압류로 제공할 수 없어요. 압류도 할 수 없고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자, 그 다음에 8번. 사회보장 수급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 사회보장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사회보장 수급권은 구두로 포기할 수 없어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어요. 구두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자, 포기할 수도 있지만 포기할 때는 서면으로 포기해야 되고 대신 포기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취소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2번 사회보장 수급권의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A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비원 갑씨가 있었는데 이 갑씨가 갑자기 쳐들어온 강도, 예, 강도에 의해 가지고 이분이 크게 다치셨다. 다치시면은 자, 이 A 사업장은 분명히 이분을 포함해 가지고 지금 산재가 들어있는 산재 적용 사업장이다라고 하면은 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적용을 해줘야 돼요. 산재 적용을 해준다 하면 뭐냐면은 이분도 피보험자로서 이렇게 A 사업장에서 피보험자로서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단은 먼저 이분한테 그 산재 급여를 줄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요양급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요양급여,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 근무를 못해서 이제 그 요양하는 동안에 근무를 못해가지고 생계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휴업급여,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이분이 중증 요양 상태다. 그거 하면은 이제 그 상병보상연금 등을 예, 산재보험급여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공단은 그냥 가만히 있느냐? 이거 누구 잘못이에요 한 거예요? 이 강도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잖아요. 강도가 불법적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이분을 다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단이 뭘 하느냐? 이에 대해서 너 여기에 들어간 비용 네가 우리 공단한테 내놔. 우리는 이분한테 이거 지금 피해 보상했으니까는 네가 내놔. 이게 바로 구상권 행사예요. 구상권. 이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제3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게 13번 얘기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풀이 한번 볼게요. 1번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자, 나머지 맞는 지문도 어떻게 맞는지 다 읽어보세요. 그런데 4번 보시면은요.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두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만 통지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15페이지에 3번 한번 보실까요?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다른 지문은 모두 맞는 지문인데 읽어보시고 4번 보시면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다 보시면 핵심 요점에서 봤던 지문들이 다 나와요. 대부분.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세요. 16페이지 6번 보시면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틀린 것들은 왜 틀렸는지 한번 봐야 돼요. 다 이런 옳은 것은 했을 때도 옳은 것만 고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틀린 지문들이 뭐가 틀렸는지 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을 보시면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생계비와 실질임금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최저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고요. 압류할 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예. 서민으로 통제하여 포기할 수 있다.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보세요. 제3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권을 가지게 된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그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자가 다른 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기관에 접수된 날이 아니라 최초로 접수한 날이 아니라 그 이송된 날을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일로 봅니다. 자, 이제 사회보장 기본계획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를 푸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30명 내외 그 위원들이 있어요. 30명 내외 위원들이 있다. 라고 되어 예. 그렇습니다. 30명 이내 위원들이 있다. 자, 그런데 위원장이 누구냐면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자, 두 문자로 기교 뭐라고 외우세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명 이내의 위원들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이 됩니다. 그런데 자,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이 사회보장위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나오는 각 보험법에 첫 번째 위원회가 있어요. 첫 번째 위원회.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위원회. 그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상 및 예방 심의위원회. 그래서 제가 줄여서 삼보예심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삼보예심이.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정책, 정책시험위원회.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연금위원회 등이 있어요. 이런 첫 번째 위원회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먼저 위원장이 누구냐면은 2인자가 위원장이에요. 2인자가 위원장이에요. 이거는 공통된 특징이에요. 2인자가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2인자라면 뭐냐? 고용보험위원회와 삼보예심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그 경우에 그 관장자가 누구냐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장자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관장을 하는데 그래서 관장을 하는 고용노동부의 2인자는 누구예요? 고용노동부 차관. 그래서 차관이 위원장이 돼요. 이 두 개 위원회는. 그리고 이 두 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관장을 하냐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즉 보건복지부가 관장을 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2인자는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차관. 위인자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사회보장위원회는 자, 우리나라 전체 사회보장 체계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2인자가 누구예요? 국무총리. 대통령이 1인자고 2인자는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 그래서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2인자가 위원장이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갈게요. 자,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냐면요.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노측 대표, 사측 대표, 공익위원, 그리고 이제 정부 대표, 노사, 공정, 동수. 이게 이제 고용보험. 자, 고용, 산재, 건강, 연금 각각 얘기하는 겁니다. 연금 각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노사, 공정, 동수예요. 그런데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노사, 공, 동수예요. 정은 빠져요. 산재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위원들 구성이 이렇게 돼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위원들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 노사 공 정 동수고 산재보험은 정은 빠지고 노사 공 동수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노사 동수예요. 공도 빠져요. 노사 동수. 공정 다 빠져요. 노사 동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예. 자, 이거는 왜 이러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은요. 고용은 실업률, 고용률 이거는 정권의 문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실업이 급증하고 그리고 고용 상태가 안 좋고 이러면 진짜 정권이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권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 대표까지 포함이 되는 거다. 산재 같은 경우에는 산재 노사만 하게 놔두면은 노사가 크게 대립하고 싸운다. 그래가지고 공익까지는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부까지는 안 들어간다. 정부 대표는 예, 고용보험만 들어간다. 왜냐하면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노사만으로 충분히 서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노사, 대표, 동수 이렇게 이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동수인자가 이래요. 동수인자가 이렇다지 이런 거지 다른 측의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최소한 누구를 동수로 맞춰줄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예, 이렇게 지금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왜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느냐. 이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문자로 그냥 외울 수도 있지만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이 기획재정부나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위원장이니까 부총리가 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당 장관이에요. 무슨 담당 장관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사회보장 정책의 담당 장관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사회보장 정책의 담당 장관. 물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관장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 관여되는 복지정책은 누가 관장을 하느냐?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 장관으로서 부위원장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론 이제 30명의 위원에 그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다 포함이 돼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어떻게 수립되느냐, 이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아야 돼요. 사회보장 기본계획. 어떻게 수립되느냐 하면은요, 여기 위원장이, 자, 기본계획, 우리 국가의 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5년마다 수립된다. 이 5년이라는 단위가 국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세대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 세대 때만 해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있었어요. 이름 자체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계획은 5년마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어쨌든 국가의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이 된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제 이걸 수립을 해보자 라고 하면은 담당 장관이 누구예요? 보건복지부 장관. 예, 보건복지부 장관.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수립을 하겠죠. 위원장은 국무총리였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들한테 중앙행정기관의 장들에게 각 부서별로 그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각 부서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부서별 기본계획. 그래서 이제 고용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실업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수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 자신은 이제 뭐 건강보험이나 그 국민연금이나 또는 뭐 그 밖에 뭐 국민기초생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수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성가족부 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가정과 관련된 또는 뭐 출산과 관련된 그리고 이제 여성의 평등과 관련된 뭐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복지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수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행정안전부 이런 데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이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것이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예, 맡은 바
그런 이제 영역에 수립을 할 관계된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 텐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역시도 자기들 혼자서 수립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별로 특색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도 실업이 그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고용 상태나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서울은 이제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낮다. 그 일자리가 많아서. 그런데 이제 지방의 저 중소도시로 가면은 실업률이 높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뭐 공장이 문을 닫은 뭐 지행 공장이 문을 닫은 군산이라든가 또는 뭐 그 대학교들이 폐교된 그러한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업률이 급증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데는 그럼 어떻게 실업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뭔가 이제 추가적으로 뭔가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결국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위원장이 담당 장관한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수립을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담당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 부서별로 수립을 해주세요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들은 자신들이 맡은 바 영역에 대해서 각 지자체 장들한테 지역별 특성을 고려를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이제 수립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제 주겠죠.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서 결국 의사결정을 누가 하냐면은 자, 사회보장위원회하고 그리고 국무회의 이들의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기본계.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 결정된 거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가 심의를 해갖고 결정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누가 알려주느냐? 바로 위원장, 국무총리가 직접 누구한테 알려주느냐? 이분들에게 직접 알려준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전부 이 순서로 위원장은 담당 장관이랑 이야기를 하고요. 담당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들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장이랑만 얘기를 해요.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에 이 심의 결정된 내용, 심의 결정된 기본계획을 이렇게 알려준다. 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위원장 제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는 정부가 5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 정부당 한 번밖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이에요. 꼭 알아두세요 하고서 이렇게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반대, 역은 성립을 안 해요. 역으로 이렇게 해갖고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이 직접 위원장한테 뭔가 보고를 한다던가 지자체장이 직접 위원장한테 보고를 한다던가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위원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과 지자체장에게 직접 알려주는 게 하나가 바로 이 사회보장 기본계획 심의 결정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추가적으로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 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이 있어요.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 이 부분도 이렇게 직접 알려준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자,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이 그림을 기억해 두세요.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자, 저 그림을 깔고서 21페이지 문제부터 볼게요. 자,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아니요, 5년마다 수립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국무총리는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총리가 직접 협의하지 않죠. 국무총리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협의해서. 자, 그 다음에 3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사회보장 환경의 변화와 전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로 확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돼요.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금 얘기가. 이 지문은 5번 지문은. 그 다음에 6번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계획은요. 매년 수립해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5년간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갖고 시행하는 거는 매년 수립을 합니다. 2년마다 하면 땡이에요. 그 다음에 7번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사회보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세요. 제출하는 것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어디다 제출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담당 장관에게만 제출해요. 예, 위원장, 위원회 여기에 직접 제출하는 게 없어요. 담당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그 다음에 8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언제까지 하냐면은 1월 31일까지, 1월 말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에게 통보를 하고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회장에게 통보를 하죠. 그리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에 통보를 했으니까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그럼 언제까지? 매년 3월 말까지, 3월 31일까지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원회나 위원장, 국무총리에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번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은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해요. 예, 연계되어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 국무총리가 이렇게 심의 결정된 기본계획을 직접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를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국무총리죠.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둬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회보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과 행정안전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이 아니라 30명 이내의 위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30명이라는 숫자 안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30명 이내라는 숫자 안에.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사회보장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둡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기교보라고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은 부총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당 장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 그러면 땡이에요. 그 다음에 6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다. 예,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7번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 위원회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가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뭐 헷갈렸는데 공무원의 위원회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 밑에 보궐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해요. 8번. 제가 지금 7번, 8번을 지금 지금 혼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위원이 기관, 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기관, 단체의 대표자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임기 동안 위원회 자격은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임기는 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해요. 대표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위원회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며 전문위원회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실전이라고 외우라고 그 기본 이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보장위원회에 먼저 실무위원회를 둬요. 실무위원회,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별로 분야별, 위원회에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실전입니다. 실전으로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11번, 실무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사무국을 두는 게 아니라요. 담당 장관이 어디예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회 담당 장관, 보건복지부,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사무국을 둡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보시면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 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를 마련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게 뭐였어요?
제가 그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맨 밑에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적 부담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한 사회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즉, 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대표적인 그 사회보장제도가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돼요. 사회보험 제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보장과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장되는 게 뭐냐면요, 사회 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이에요. 건강 보장과 소득 보장이 아니라 사회 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이에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사회 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 하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소득 보장 제도가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 독자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시책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볼게요. 23페이지에 2번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작년 2022년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의 평가를 위한 지침을 언제까지? 매년 1월 말까지. 그래서 1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1월 말까지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해요. 그러면은 그 통보를 받은 다음에 1월 말까지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 지침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4번을 한번 보실게요.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수속으로 되어 있는 건 맞아요. 위원장이 국무총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을 보시면 대통령이 위촉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어떤 경우에도 해촉할 수 없다. 틀린 얘기예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보궐위원회, 보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탈자고요. 보궐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임자의 남은 기간입니다. 보궐위원은. 자, 그 다음에 4번, 심의조정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가 실전으로 배우라고 그랬어요. 먼저 실무위원회가 나와야 돼요. 실무위원회를 두고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둡니다. 그 다음에 5번, 사회보장위원회 간사는 2명이에요. 2명인데 하나는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고요. 예, 또 하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치실장이에요. 국무조정실은 왜 겠어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의 사회조정실장이 간사 1명이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담당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정찰실장이 또 간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25페이지 5번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옳은 내용인데 1번을 보시면은 사회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은 기교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고용복지부 장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 핵심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지금 계속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오죠. 자, 지문에서 항상 유의해야 될 게 주의해야 될 게 뭐였어요? 국가는만 나오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최종 보중.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맞아요? 틀리죠? 최종보증 중에 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을 해요. 예, 그 뒤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자, 합의와 협의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 노동법에서도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합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건 합의가 된 게 아니에요. 협의는
서로 동의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이견이 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협의를 한 것만으로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다. 그리고 7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이렇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끼리 얘기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요. 마련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련할 수 있다. 자, 9번, 10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11번 한번 보실게요.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누구예요? 바로 보험가입자. 보험료를 내는 보험가입자예요. 대표적으로 사용자는 다 우리 그 직장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요. 피용자, 즉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나 사업장가입자일 때는 역시 보험료를 부담을 해요.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 임의가입, 당연가입자는 아니지만 임의가입을 할 때는 역시 보험료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험가입자로서 부담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가 여기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하면 땡이에요. 국가가 일부만 부담할 수 있어요. 일부를. 전부 부담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만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혹시 그 보험기금에 빵꾸가 나거나 이랬을 때 국가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익자 부담 원칙은 뭐예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사회 서비스. 경제적 부담 능력이 있는 사회 서비스의 경우에만 수익자 부담 원칙이고요. 공공부조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요.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은 14번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대해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원칙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익자 부담 원칙.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15번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담 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사회 서비스에 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부만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부담하는 건 땡이에요. 일부만 부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사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만 하면 땡이에요. 국가만 하는 거는 사회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16번 맞는 지문이니까 읽어보시고 17번, 18번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자, 설명하는 거는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뭘 함께 보시면 29페이지에 10번 보세요. 29페이지 10번 보시면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상담 및 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가로 1번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 상담에 응하여야 합니다. 상담에 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또 땡이에요. 상담에는 응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그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은 알려야 해요. 알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땡이에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회보장 정보의 관리 보시면 1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자, 문제가 지문이 이렇게 나와요. 하여야 하냐 노력하여야 하냐 이런 것으로도 이제 바꿔서 내가지고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2, 3, 4, 5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지문 한번 볼게요. 사회복지법인의 보조금 수급 이력에 관한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 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정보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7번 보시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보유, 이용, 제공해도 돼요. 이 법과 관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예. 이게 개인정보든, 예, 개인정보 관련돼서도 그렇고, 이런 정보와 관련돼서는 그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그리고 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은 보유, 이용, 제공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라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다음에 8번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차 가시면은 이제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공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그 불복 절차 할 수 있는 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입니다. 자, 그다음에 9번은 맞는 지문이니까 읽어보시고요. 근데 그다음에 이제 10번을 보시면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데이터의 행정 데이터의 원활한 분석, 활용 등을 위하여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분석센터,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 장관으로서 이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문제면 예성문제. 1번 한번 보실게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작년 기출문제, 유사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만 보면은요. 3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에요. 지금 이게 답이 잘못되어 있어요. 답은 2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오타입니다. 3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사회보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되어 있는데 국가만 책임지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돼요. 그리고 반면에 공공부조화 사회서비스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35페이지 3번도 한번 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머지 옳은 것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옳지 않은 게 여기서는 1번이에요.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를 해당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머지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5번 한번 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이 시간에 그 가장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삼각형 피라미드 그리고서 비용부담 주체 설명드리고 그랬죠. 자,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 이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바로 보험가입자예요. 보험가입자.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해요? 보험가입자,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1번과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누구냐? 그건 뭐냐?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그 다음에 3번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보험이죠, 보험. 사회보험은 책임주체가 누구예요? 국가만이에요. 국가만 책임주체예요. 그러니까 비용 역시도 국가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해도 틀려요. 왜냐하면 사회보험의 그 비용 부담 원칙은 누가 비용을 부담해요? 보험가입자, 사용자, 피용자,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국가만 일부만 부담을 해요. 예,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의 전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자,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는 자의 사회 서비스죠. 이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주체인 건 맞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전부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다. 자, 5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8번 한번 보세요. 37페이지 8번. 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국가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 실시. 자, 최종 보증 중에 중이죠. 그러니까 국가는 하면 맞아요. 그런데 매년이 아니라 경년 실시해야 돼요. 중장기라 하면 매년이 될 수 없다. 경년이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사회보장 수권의 포기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사회보험이죠. 사회서비스가 아니라. 그 다음에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 이용,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 그 보유, 이용, 제공될 수 있냐면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보유, 이용, 제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그리고 5번 지문이 맞다. 자, 5번 지문도 착각할 수 있는 게 최종 보증 중에 최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저 보장 수준과 최저임금을 고려하라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매년 공표한다 그랬으면 국가만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고려한다라고 했으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나머지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40페이지에 14번 한번 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설명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사회보장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이죠. 5년마다. 그런데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이거는 국가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경륜으로 실시한다고 했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고용보험부터, 자, 징수법은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다 한 다음에 하고요. 고용보험부터 다시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